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검색 순위 바꾼 쿠팡 1,400억 과징금입니다. 네, 쿠팡 1,400억 과징금을 받았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검색 순위를 바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공정위가 제재를 가했다라는 겁니다. 자체 브랜드 검색 상단 노출, 직원 동원에 셀프 리뷰를 남겼다라는 건데 자체 브랜드 보통 PB라고 하죠. 자체 브랜드 PB 제품을 다른 것들보다 가장 윗부분에 잘 보이는 데에다가 노출을 시켜서 더 많이 클릭해서 더 많이 사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직원을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수천 명의 직원들한테 이거 좀 좋아요. 이 제품 쓰면 정말 좋습니다라고 이 어떤 별점을 좀 좋게 달라고 얘기를 해서 별점을 조작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더불어서 이걸 좀 볼까요? 네, 쿠팡 랭킹이라는 검색 순위에서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1에서 3위에 고정 노출되게 마지막 단계에서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자사 상품의 검색 순위 점수 1.5배의 가중치를 두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게 단순 알고리즘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터치가 있었고 그래서 1에서 3위로 PB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쿠팡 뭐라고 하느냐? 쿠팡은 검색 결과는 오프라인 매장 상품의 진열과 다를 바 없는 유통업의 본질이다. 근데 이걸 터치하는 게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대착오적이다, 즉각 항소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앞으로 전 국민 이 무료 배송 여기에 더 이상 투자 안 할 수 있어요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는 국민들한테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기업 입장에선 사업 확장할 필요성 못 느낀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다른 데서 뺨 맞고 왜 여기 와서 화풀이하는 거냐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수사 조작 방지, 표적 수사 금지, 거야 이재명 방탄 무더기 입법입니다. 수사 조작 방지하는 법, 표적 수사 금지하는 법 등등등 이른바 이재명 방탄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 입법안들이 굉장히 무더기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들이 2주 만에 6건이 발의가 됐다. 여기엔 판검사를 고발하는 법 왜곡죄, 법을 왜곡하는 죄, 이거 뭐 가칭입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이재명 방탄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입법만 있느냐? 아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김건희 특검 재발의, 22개 법안 당론 채택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21대가 끝나면서 같이 없어졌죠. 22대에 다시 발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2개 법안, 방송 3법 등 5개 법안 등등등에서 22개 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대북전단 금지법도 아마도 재추진할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법안들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국민의힘은 그럼 뭐하냐? 국민의힘 일방 독주입니다. 비정상적 국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기사 볼까요? 지금 여의도는 거야 그리고 소수 여당의 상황인 거죠. 근데 한국일보입니다. 경자동 호텔 특혜로 검찰 이재명 다시 조준입니다. 네, 대장동 백현동을 수사했었던 차장현 검사가 원래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이 중앙지검 부장검사였었죠. 근데 이번에 승진해서 성남시청 차장검사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장 시절 의혹까지 거슬러서 다시 한번 이 정자동 호텔 특혜 논란 그동안 약간 정체돼 있었는데 잠깐 이렇게 옆으로 놔뒀는데 요거 다시 계속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흐름을 잡았다라는 거죠. 네. 이걸 보면 국회 입법에 검찰 수사로 맞대응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김정은, 푸틴, 평양에서 만날 때 한중, 서울에서 외교 안보 대화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18일 북한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양에 1박 2일 일정으로 18일, 19일 동안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24년 만에 찾는 방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 푸틴 18일, 19일 날 평양에서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한중, 서울에서 외교안보 대화입니다. 지난번에 한중일 이 정상회의차 한중 정상 만났죠. 만나서
9년 만에 다시 우리 한중 외교안보 대화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8일, 19일 날 열린다라는 겁니다. 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외교판이 다시 좀 재편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분만 이어 아동병원도 파업 불참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서울대병원 그리고 화요일 동네병원과 다른 빅5 병원 등등등 해서 파업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동병원 130곳도 파업에 불참합니다. 어젠 저희가 분만 병원들 불참한다고 했는데 아동병원도 불참한다라는 겁니다. 네. 정부가 진료 연기가 아니라 만약에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진료를 취소하면 그건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이거 엄정 대응합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 아동병원들은 이 분만병원에 이어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의협에서 뭐라고 하느냐. 주말 동안 좀 더 지켜보겠다. 주말 동안 뭔가 이 얘기가 다른 이 가시적인 변화가 있으면 우리 파업 안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말 동안 제발 물밑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한눈에도 둘 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싶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고요.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대체 왜 나왔느냐? 네, 만났어요. 어디서? 저커버그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옷차림이 굉장히 편해 보이죠. 집에서 만난 탓도 있겠지만 두 사람 생각보다 가까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분명 집은 저커버그 집이라고 하는데 저커버그는 정자세로 있고요. 이재용 회장은 약간 편한 자세로 이렇게 한쪽 팔을 약간 대고 기대고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사람 이날 만나서 뭐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등등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드는 생각, 그럼 혹시 갤럭시에 새로운 기능이 하나 또 추가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거칠 게 없다입니다. 거칠 게 없다. 볼까요? 야당 11개 상임위 강탈, 나머지 7개 20일엔 선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민주당에서 얘기한 나머지 7개 상임위 또 마지막 시한이다. 목요일까지 안 받으면 우리 목요일 날 나머지 7개도 다 그냥 위원장 선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시간이 바로 어제입니다.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제 우원식 의장이 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나머지 7개 20일에는 선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선출한 11개 상임위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빠진 상태에서 상임위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모습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개혁신당가들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망정 무능과 독선으로 오히려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잦은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위 배정됐다고 하니까 싸울 일 없다는 국민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열려서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님들도 이제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되는 것 같습니다. 시급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와서 상임위원회 첫 회의부터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의 출석을 의결로서 요구하게 되어 참으로 답답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 상임위를 열고 민주당 이 상임위 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다 같이 지금 국민의힘을 좀 비판, 약간 규탄 느낌의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임세영 대변인님, 민주당 입장에선 그럼 국민의힘한테 이거 20일까지도 안 받으면 우리 진짜 선출할 거야.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칫 무릎 꿇고 오라는 건가?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도 아마 조금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권 여당이니까 국정 운영의 책임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인데 네. 일단 상임위 문제로 이제 계속 이게 지연이 되면서 사실 국민들이 그러면 도대체 여당은 월급만 받고 일 안 하냐라는 이제 비판의 지점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야당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런저런 제의를 했지만 법사위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여당의 그 고집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뭐 정무위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그 정보위 이런 것도 사실 여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네. 이 부분도 함께 이제 이거 같이 한번 논의하자라고 어찌 보면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타협안을 냈어요. 근데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몰려져 있는 정무위, 정보위 그리고 뭐 기재위 뭐 이런 부분마저도 거부하면서 오히려 이제 국회 출석을 하지 않고 특위를 하면서 뭔가를 챙기는 모습이 있었지만 사실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난감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타협을 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으로 네.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다 보니까 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는 드려보자. 그래서 20일까지로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타협안을 제시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무슨 자존심인지 지금 안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재준 의원님.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22대 국회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일할 거면 월급 받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고 야당 쪽에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거칠 게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국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최소한 22대 국회가 좀 열렸으면은 지금 뭐 며칠 됐습니까?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인데 조금이라도 그래도 야당 쪽에서 그렇게 지금 뭐 171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라면 양보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지금 협치가 없지 않습니까?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랑 영수회담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내려놓는 자세를 보였으면은 최소한의 양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법사위도 그렇고 지금 뭐 운영위도 그렇고 가방위도 그렇고 저희가 그 절충안으로 내놨던 게 뭐였습니까? 법사위 하나만 일단 그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하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그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다 우리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저쪽이 안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까 말씀 중에 나온 얘기. 국회가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겠느냐. 22대 국회 연지 벌써 꽤 지났는데 국회는 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남은 7개 상임이라도 가져오자. 국민의힘 타협론 고개입니다. 성재준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님. 네, 다시 좀 여쭤봅니다. 타협론 고개 들고 있는 거 맞습니까? 타협하라고 자문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네. 뭐 남은 7개 같은 경우도 20일까지 지금 이제 좀 딜레이가 돼 있긴 합니다만 지금 뭐 민주당의 기세로 봐서는 진짜 뭐 다 독식하겠다라는 의지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어쩔 수 없이 20일 날 가서는 7개 상임이라도 가져올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같은 경우는 특위를 이제 꾸려가지고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특위라고 하는 게 법률적인 그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효력이라고 하는 게 뭐 입법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당으로서는 최대한 일단 국민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이런 어떤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고 있다라는 모습은 보여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또 지기 위해 가지고 네. 다시 국회로 돌아오실 거라고 봅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올 거다. 그럼 짧게 언제쯤 글쎄요, 뭐 돌아올까요? 시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제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0일 날이 지금 어쨌거나 데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마 그 전에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협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20일 전에는 뭔가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사실 이게 아니 전체 18개 상임위 다 민주당이 만약에 독식 다 갖고 간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건데 그게 왜 안 되는 건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법안이 처리되는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근데 발의가 되면 이게 상임위에 상정이 되죠. 여기서 상임위를 거쳐서 그리고 상임위의 상임위라고 얘기하는 법사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본회의로 올라가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법안이 이제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그럼 끝이냐? 사실 이 상황에서 상임위, 법사위를 포함한 이 상임위가 다 민주당 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개의할지 말지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장들이 다 민주당이죠. 본회의도 국회의장이
민주당 소속이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다 지금 이 야당이 이 권한에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건 대통령 거부권밖에 사실상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있고 야당이 있을 뿐 여당의 룸이 안 보입니다. 여당이 싸울 줄을 몰라서 그런 거죠. 모든 건 대통령 거부권에만 다 돌리고 대통령 용산만 쳐다보고 있나요? 피켓 집회를 밤샘에서 피켓 집회도 하고 네. 뭔가 실력 투쟁을 해서 국민들한테 그 각오 이걸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좀 불꽃처럼 좀 싸워야죠. 왜 싸울 줄 모르죠? 민주당이 저는 원인 제공을 했어요. 폭주당이죠, 폭주당. 이재명 방탄을 해서 네. 지금 22개 법안 막 밀어 제끼고 상임위 11개 독식하고 막 밀어붙이죠.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아무 책임이 없느냐? 국민의힘이 착각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야당이 아니고 여당입니다. 21대 국회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네. 여당일 때 상임위 독식을 했어요. 네. 그때 독식인 후유증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죠. 역풍이 불어서.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여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풍이 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거든요. 지방선거까지.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싸울 때 불꽃처럼 좀 가열차게 좀 싸우고 의원총회 한다고 해서 특위 다 모였는데 절반도 안 모인대요. 10시에 시작해서 12시 전에 점심 약속 있다고 다 가고 이런 차가운 아메리카노라든지 따뜻한 아메리카노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미적지근한 아메리카노가 돼서 뭐 하겠냔 말이에요.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네. 화끈하게 좀 싸우고 그리고 현실을 인정해라. 국정 책임은 여당이 갖고 있잖아요. 네. 저는 7개 상임위에도 치사하지만 받고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네.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한다면 먼저 치사하더라도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이 미적지근한 아이스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한 아메리카노처럼 불꽃이 없다. 불꽃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상임위 들어가라.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윤영걸 대표님 말씀을 하셔서 지금 다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거부권도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다음 기사를 보시죠. 야, 윤 가족 수사 거부권 방지, 입법권 동원 공세. 네. 지금 여기서 물론 이제 가족 수사 거부권이에요. 가족 수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좀 방지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거부권을 쓰는 거에 대해서 방지하도록 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대체 이 가족 수사 거부권 방지법 말고 아예 이거는 최창일 교수님 원래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서 다시 제2로 오면은 본회의에서 다시 그 법안이 올라가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가 되게끔 하는 게 지금 현재 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체 거부권 방지할 수 없다라는 법안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야말로 진군이 거침이 없어요, 정말. 네. 국회 개원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보름도 안 됐습니다만 뭐 법안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발의하고 있고 가히 지금 민주당의 저런 행태는 좀 법 만능주의다라고 저는 봐요. 저 법은 이제 헌법의 위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을 삼권 분립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의 권한을 부여한 거거든요. 제2요구권이죠. 제2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가족에 관련된 거니까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저게 분명히 전 가장 상위법이고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들은 아마 전 발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너무나 많은 법을 발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판검사 탄핵소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법 왜곡 방지법도 있어요. 법 왜곡 방지법이 다른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사뭇 다르고 말이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이 전후 맥락이 말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1심 유죄가 나왔잖아요. 아주 네. 9년 6개월이 아주 중형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방탄 입법 같은 그런 오해를 받기 충분해요. 저런 부분도. 지금 어쨌든 한국 정치는 정치가 실종된 게 아니라 여야가 정치를 포기한 겁니다.
정치 실종이라는 다 하죠. 정치가 실종됐으니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는 말은 다 하는데 네. 여야 의원들이 다 배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배지 달았고 2년 내에 큰 선거 없고 자기 대선이 어찌되든 말든 자신의 배지만 달면 되니까 그리고 어찌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들이 다 있어요. 윤 대통령에게도 있는 거죠. 사법 리스크가. 최상병 특검이 바로 이제 야당이 그 부분을 겨냥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전부 의원들이 자신들의 그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친명 주류나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들은 일단 그 자신들의 그 수장을 방어하기 바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전 아까도 잠깐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국회 폐지법을 왜 발의 안 합니까? 이제 농담 여담입니다만 네. 그런 거 발의하세요 차라리. 이게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라는 것도 말이죠. 다수결은 최악의 경우에 하는 게 다수결입니다. 합의를 모색해야죠. 다수결을 못으로 정치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지금 여야 뭐 굳이 뭐 양비론도 아닙니다만 지금 개헌한 지 보름도 안 돼가지고 이게 이런 정치하는 데가 있어요. 최소한도 며칠은 좀 보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상임위원장을 결정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국회가 없다.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다. 정치 실종이 아니라 정치 포기다. 굉장히 이런 날선 비판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왔죠. 꼭 거부권 방지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들도 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거야 브레이크 없는 입법 공세. 이재명 방탄성 법안도 줄줄이. 네. 이 거부권 방지법 말고 여기 보면 뭐 대북 송금 이상위 표적이다. 표적 수사 의심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도 발의한다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대체 무슨 법이냐? 저희가 표로 좀 보겠습니다. 이런 거라고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방탄으로 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검찰 사법부 압박 입법. 네, 대북 송금 특검법이 먼저 나왔었죠. 1심 선고가 나기 전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나기 전에 이미 뭐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수사기관 무고죄법,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하거나 진실을 얻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면 이건 수사기관이 무고를 했다라고 규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표적수사금지법. 네. 이거는 판사는 표적 수사로 상당한 의심이 들 때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일단 이건 발의가 된 게 발의 준비 중이에요. 법 왜곡죄. 뭐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게 대체 뭐냐?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사건 당사자한테 유리 혹은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로 처벌한다. 판사가 판결 잘못했어. 그래서 이건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법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건 이제 발의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판검사 탄핵소추, 수사검사 또 검사장 및 판사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는 탄핵소추니까요. 네. 그리고 이건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을 한 얘기입니다. 이거 법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했었느냐.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에 대해서 미국이었다면 해당 판사 유임에 실패했을 거다. 이 심판도 선출해야 라고 얘기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임세은 대변인님, 이재명 방탄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모든 법안이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이재명 방탄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무슨 절대 반지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표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방탄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런 법안들도 사실 이게 말하기가 다 이재명 방탄이다 이야기하지만 네. 사실 그동안에 예를 들어 수사기관 무고죄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굉장히 그동안도 많이 당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유우성 간첩 사건에서도 실제적으로 담당 검사였던 그 당시 이시원 그 전 비서관이 이 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유죄를 받았고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증언들을 막 여러 가지로 회유 압박해서 그 증언을 받아내서 사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등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런 일을 충분히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표적 수사 같은 경우도 특정인을 혹은 정치적 그 제거 대상으로 만약 여겨서 뭐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한다던가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기소를 한다던가 심지어 그리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없는데도 영장을 쳐가지고 구속을 한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또 그런 국민들
국민들도 이런 민의가 이렇게 너무 검사의 권한이 국민이 준 권한이 또 이렇게 너무 독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견제하자라는 그런 밑반의 저변이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공세로 하는 측면이 있다. 뭐만 하면 이재명 방탄이라고 자꾸 붙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예. 사실 이 민주당에서 얘기를 할 때 그랬었거든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법에 맞게 원구성 7일까지 해야 되고 안 되면 10일까지는 해야 되고 이제 20일까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법대로 하는데 법을 수정을 해요. 새로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오해 살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있죠. 저 법들이 지금 다 대북 송금 쌍방울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가지 법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회 독재라는 말을 들어도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저렇게 구구하게 저렇게 법 많이 만들지 말고 네. 헌법 84조를 저는 개헌하면 된다고 봐요. 거기에 보면은 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빼놓고는 네.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대통령에다가 제1야당 대표까지 같이 넣는 거예요. 제1야당 대표는 무슨 짓을 해도 재판이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넣으면 간단한데 이재명 대표 보호하려고 저런 많은 법을 만들고 하다못해 판사까지 뽑겠다고 저렇게 하고 검사 탄핵부터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11개 사건에 11개 7개 사건에 11개 혐의, 지금 4개 재판을 지금 하나 쌍방울까지 해서 4개 재판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고 그렇죠. 또 민주당은 400억 이상 붓고 받은 걸 물어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건 알아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인을 위해서 저렇게 법까지 마음대로 농단하는 거 저게 바로 의회 농단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방탄이라는 건 여당의 정치 공세다. 아니다. 이건 의회 농단이다. 라는 얘기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